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이 불법 대북 송금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도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먼저 이화영 씨의 변호인들 목소리 듣겠습니다.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변론권이 침해됐다. 명확한 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대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전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국민은 지금 이재명 정부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도 오늘 대법원 사건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때 당시 이 내용들을 알고 계셨냐? 이화영 부지사와 저희 변호인 입장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화영이 개입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보고를 받았냐, 승인 받았냐라는 그 재판장의 성명 요청에 검찰이 사실상 그것은 저희의 판단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적 기소고 정치적 재판이라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기소한 것이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야겠느냐? 라는 게 지금 이화영 씨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연어회랑 소주로 검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이 검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3의 기관인 사법부가 1심, 2심에 이어서 대법원도 그것은 아니오시다라고 하면서 공수사실에 대해서 2심에 인정된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심 같은 경우에는 판결 이유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최종 책임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라는 사실을 판결 이후에 확정적으로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 특히 공범사건에 있어서의 판결 이유, 판결 결과는 다른 공범사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인용, 한마디로 컷앤페이스트,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은 저렇게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도소에 갔더니만 유죄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듯이 무죄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법원의 선고가 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검사의 주장입니까? 그러면 판사의 주장입니까? 우리나라 헌법 시스템에 의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가면서 그 사이에 대북 송금 사건, 특히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 지원 사업과 관련되는 500만 불, 그리고 대북 어떻게 보면 방북 비용,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불, 합해서 800만 불.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 했을 때 약 120억 되는 돈을 북한으로 보낸 사실, 그리고 그것이 북한 노동당 관계자에게 직접 송금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과정 같은 경우 2019년 전후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가 있어가지고 벌크 캐시, 그러니까 대량의 현금은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되니까 그 상태 속에서 돈을 왜 약속을 해놓고 안 보내냐라고 지금 북한 관계자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요청을 하니까 이거 직접 보낼 수는 없고 하면서 우회를 찾았던 것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이번 유죄 확정 판결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판결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이 대법원과 법원이 뭔가를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치적 판결에 대해서는 벌써 무죄였겠죠. 그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반박을 국민들에게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화영 씨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 확정받고 난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 법원이 개혁돼야 한다.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면은 정치 검찰의 무도한 행각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기에 검찰 개혁해야 한다. 자신에게 징역 7년 8개월형 확정한 대법원과 또 기소한 검찰 향해서 둘 다 개혁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이요. 오늘 대법원이 원심 판단 잘못된 게 없다라고 입장 냈습니다. 그러면 원심은 어땠는지 보시죠.
범행 실행은 김성태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화영도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 방북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 다음이요. 경기도 방북 요청의 움직임과 쌍방울의 자금 지급 사이에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대법원까지 확정한 겁니다. 서지현 위원장님, 네. 지금 이 모든 게 다 법원과 검찰이 잘못했고 두 법원과 검찰 모두 개혁돼야 된다. 지금 이게 이화영 씨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이재명 이제 그 당시 후보였죠. 2심에서 이제 그 무죄가 났는데 이것을 3심에서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한 2, 3주 만에 다 파기환송했잖아요. 근데 저 사건 자체는 2심 자체가 한 7년 8개월 정도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고 기각인데도 무려 6개월 정도 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특검을 할 때 의심이 가는 사항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계엄 자체도 상대 제거하는 영역으로 계엄을 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렇게 급하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 한번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쌍방울 관련하고 이화영 관련해서는 둘이 밀접한 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 보면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3억 3,400만 원의 정치 자금 및 뇌물 수수를 받습니다.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저 부분에서 이제 경기도 지사 이재명 지사를 방북하겠다고 했던 그 대납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에 정치 자금으로 해서 징역에도 해당된다 그 말씀 드리고 정치 자금법을 제외하고 이제 그 800만 달러 한 120억 정도 되는 부분을 그 당시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때 전 통일부 장관께서도 그때는 하노이 노딜이기 때문에 북한에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서 그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없다. 왜? 그 당시에 북한에서도 남한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어떤 강경 모드의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 지사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듯이 아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왜 500만, 300만 달러를 왜 나의 대북 방북을 위해서 주냐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했고 재판부에서도 검찰에서도 명확하게 연결고리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저는 저 사건과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또 연결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그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씨 공범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된 지 1년 됐는데 아직까지 정식 재판이 시작이 안 됐어요. 이제 7월 22일 날 처음 재판이 공판 준비기일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어려워졌다고 봐야 될까요? 아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어쨌든 내란, 외란을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조차도 진행될까 안 될까의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판 준비 기일 이전 단계에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말하면 경기도 의회에서 스마트팜 관련한 예산이 부결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어떤 의중으로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전히 쟁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만큼은 아마 큰 논쟁 없이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화영 씨에게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 800만 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직속 상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입니다. 오늘 이화영 유죄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조차 동의한 내용입니다. 이화영은 사면을 바라겠지만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를 어겨도 된다고 국제사회에 인증하는 꼴이 됩니다. 우리 외교 안보에 고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들의 기일은 아직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월 18일, 대장동 재판은 6월 24일 그대로입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우님, 국민의힘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뭐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고 보입니다. 주진우 의원님이 워낙에 오늘 많은 일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런 재판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사실관계를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에 5년을 맡기신 만큼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의 모습은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계속해서 재판 가지고 사법 리스크 가지고 공세를 하시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생 경제를 잘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의 그런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분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명확한 그런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추가적인 그런 입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부디 바라건대 그런 입법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너무 시비 걸면서 사사건건 발목 잡는 5년이 되지를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사실 이화영 이 지사가 유죄를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이화영 지사의 잘못이 100% 이재명 당시 지사의 또 잘못도 아닙니다.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예, 대법원도 그 연관성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유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